제가 대한민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도 한옥을 제대로 안 배우고 졸업하고도 한옥을 배울 기회도 많지 않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한옥에 살기도 쉽지 않고 왜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서 이 한옥에 살지 않게 되었는가, 이것이 참 아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온돌과 한옥을 연구하는데 일생을 바치기로 사실은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서양 건축을 공부하고 건축사로서 설계사무소도 경영하고 건설 회사도 하고 이런 좋은 일을 하다가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왜 한옥에 살지 않고 전통적인 우리의 집이 이렇게 잘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답을 줄 사람은 학교에서는 없었어요. 제가 설계 사무소와 시공회사를 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선택한 것이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접고 94년에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건축과 교수로 부임을 하고 그곳에서 건축을 가르치고 집도 짓고 설계도 하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사실 한옥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었어요. 물론 건축사 시험을 보면 한국 건축사를 공부도 하고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이 한국 건축사는 우리가 사는 집하고 별로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무량수전 이렇게 공부하고 개심사 공부하고 유명한 집을 공부하는데 그런 집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그런 집에서 살지도 않잖아요. 공부를 하면 다포 양식, 입공 양식, 주심포 양식 해서 웬 포는 이렇게 많은지 외울 것도 많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도 합격했지만 전혀 저랑 상관이 없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가 사는 평민들의 집하고 양반이나 절간 집하고는 다르구나.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지금도 사실은 한옥하면 양반들의 집, 절간의 집, 고급스러운 집만을 한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것만 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한옥은 평민들이 사는 집을 한옥이라고 합니다. 양반들이 사는 집은 반가라 그래서 사실은 평민들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평민들이 사는 집은 민가, 양반들이 사는 집은 반가, 이렇게 두 개 다가 물론 다 한옥이죠. 절도 한옥이긴 합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만든 건축이 바로 한옥이니까요. 한옥을 설명할 때 한옥이 뭐냐 하면 학자들 간에 이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옥이라 하면 기와가 있어야 되고 대들보가 있어야 되고 기단이 근사하게 있어야 되고 창문은 우리 전통 창살문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물론 사람들이 대부분이 있죠. 그러면 초가로 돼 있으면 한옥이 아닌가요? 기와가 아니니까? 당연히 한옥이겠죠. 이게 대들보가 없이 흙으로 된 연든 천정이나 귀틀집 형태로 지어진 집은 한옥이 아닌가요? 흙집은 한옥이 아닌가요? 한옥이라 하면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계속 지어온 모든 집이 한옥입니다. 그렇지만 한옥 특별법을 정할 때는 조선시대 양반들이 짓는 그런 집을 우선으로 해서 결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나머지 한옥들이 다 소멸되고 말았죠. 우리는 우리가 사는 평민들의 한옥을 사실 짓기를 원하고 그 집이 우리랑 관련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는 강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분이 살 집을 짓게 만드는 그것이 목적이지 뭐 주심포 양식이니 다포 양식을 공부해 가지고 뭐 그걸 연구하려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 학교에서 배운 것을 연변에 가서 딱 덮게 됐어요. 학생들하고 주말마다 학생들의 집을 답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할 게 별로 없어서 주말에는 결국은 답사하고 여행하는 것이 공부인데 학생들의 집을 가면 집이 이 초가집으로 돼 있고 오래된 집이에요. 지금 그 영암 한옥학교에서 구들 온돌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 북경공업대학교 석사 제자들이 쭉 왔어요. 그중에 조선족이 한 명이 있는데 이제 어머님이 95세로 심양에 살고 계시는데 이분은 중국 사람이죠. 95세. 그리고 이 아들은 이제 3세가 되겠어요. 근데 중국말을 단 한마디도 못하세요. 할머니는.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거기를 갔는데 이제 38선이 갈라져서 못 돌아오는 바람에 이제 거기 계속 있게 되신 분이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이 그런 분들은 특이하게도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선진국으로 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거기에 빨리 정착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서 돈도 벌고 정착을 잘 한 사람들이고 이 중국으로 간 사람은 대부분 거기서 잠시 있다가 이제 일본의 압제에 피해서 있다가 해방되면 얼른 돌아오려고 어떻게 하면 나를 간직하고 있을까 했던 사람들이라서 중국말을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말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왜냐하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서 말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바뀌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집도 그 사람들은 그대로 우리 한옥집을 짓고 있는 거죠. 한옥집 그 집하고 중국 애들 집하고는 많이 달라요. 보면 비슷한데 한옥집은 이제 일단 좀 조그매 이렇게 낮아요. 중국 애들 집은 높아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서서 생활을 많이 하니까 침대가 다 있으니까 천정이 높아야 되고 우리는 구들에서 생활하니까 이제 낮아도 되는 거죠. 대신에 이 친구들은 집 안에 이제 신을 신고 들어가니까 딱 들어가 보면 일단 지저분해요. 먼지도 많고. 근데 우리는 구들이 반짝반짝하고 빛나고 또 가마솥이나 이런 것도 물때가 아주 이 행주로 그냥 계속해서 반질반질 해가지고 깨끗해. 그래서 다른 형식을 설명하지 않아도 딱 들어가 봐서 깨끗하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 집이고 지저분하다. 그럼 중국 사람 집이에요. 신을 신고 들어가서 사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집이 큰데 사람이 여러 명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침대가 다 있으니까 이게 2베드룸, 3베드룸 해서 침대 개수만큼 방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보다는 집이 자꾸 커지게 되고 우리는 방이 통으로 돼서 다 구들이니까 침대가 없잖아요. 우리는 베개만 가지고 들어가면 되니까 베개 개수가 이제 거기 사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저는 그때는 침대가 있고 높은 집이 좋은 집인 걸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서양의 공부를 제가 계속 했잖아요. 서양의 생태 건축이다, 친환경 건축이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 친환경 건축이 바로 우리의 그 초가집이고 우리의 전통 한옥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작은 집에서 여러 명이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집이 부셔진 다음에도 다시 그 재료가 폐기물이 되지 않고 다시 집이 되고 그리고 바닥을 뜨겁게 하니까 바닥이 뜨거우면 공기가 좀 차가워도 이불을 덮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 온도를 낮게 해도 건강할 수 있으니까 실내 온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뜻입니다.
추우면 안 되죠. 근데 실내가 전체가 이렇게 뜨끈뜨끈하면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소모되겠죠. 그러한 집이 바로 우리 한옥집이다 는 것을 깨닫고 한옥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가르치고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일단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분야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누가 초가집, 민가, 흙집 짓는 사람은 얼마간 있는데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연구할 때는 힘은 들었지만 지금은 이 민가나 흙집이나 구두를 연구하는 사람 하면 김준봉 교수 딱 알려져 있고, 이런 전통 건축을 하면 재미있는 게 이 전자공학이나 첨단 학문을 하는 교수들은 6개월만 잡지를 안 보면 대학원생보다 더 떨어져요. 근데 저는 대충 해도 계속 하던 것들이 있어서 저를 뒤를 밟고 와야 돼. 하면 할수록 경쟁자가 없어져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이제 저보다 잘하는 사람 다 돌아가시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최고의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전통의 맛은 하면 할수록 이게 그 자리가 잘 잡힌다는 거죠. 우리 한복이나 한옥은 처음도 새 집이지만 오래되면 될수록 더 관록이 붙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은 처음에는 깨끗하고 좋아. 근데 금방 이제 그 고물이 되고 없을 때 되면 폐기물이 잔뜩 생산되는 거죠. 여러분이 한옥을 선택한 것은 바로 이런 생태 환경적이고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이제 천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옥에 다 살지 않고 있는데 한옥이 사실은 가장 편하고 좋은 집임에도 왜 살지 않게 되었을까요? 누구 책임이죠? 제 책임. 새마을 사업,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혀서 부자 마을 만들자. 여러 원인이 있죠. 우리가 서구 문물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 서양 것은 좋은 것이다, 뭐 이런 개념이 많이 있어서 저는 고향이 서빙고예요. 서빙고인데 거기 미군 부대 쓰레기장에 이제 쓰레기를 확 버리면 이제 그 쓰레기장에서 뭐 이렇게 줍는 게 그 우리 일과죠. 그 쓰레기장에 가면 아이 놓고도 줍고 이제 통조림, 초콜릿 이런 게 있는데, 야, 이 미국 놈들은 진짜 부자야. 그러니까 새 통조림도 그냥 버려. 진짜 새 거예요. 먹지도 않고 따지도 않아서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유통기한 지난 것들인데 그때 뭐 유통기한이 어디 있어. 새 거면 다 좋은 거지. 그 초콜릿은 색깔은 까만데 왜 이렇게 맛이 있는지 우리는 단 거를 잘 못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다 서양 거는 좋은 걸로 생각을 했지요. 그때는 미국 놈들은 뭐든지 다 새 거고 좋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봉지도 안 뜯고 새 거고 새까맣고 맛있게 생겨서 먹었는데 이게 맛이 없어. 써. 그래서 이게 왜 쓰지?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분명히 미제니까 맛있을 거야. 근데 내 입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억지로 먹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커피였어요. 우리는 그때는 커피가 없던 시절이니까. 우리가 우리 것을 버리고 남의 것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이게 세뇌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것의 좋은 점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누구도 찾아주지 않아요. 사실은 서양 사람들이 생태 건축이고 친환경 건축이고 건강에 좋다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백두산 천지도 찾아야 되겠죠. 사실 천지를 우리 학생들하고 항상 올라가면서 백두산 마을 답사도 하고 그럽니다. 천지 물 높이가 한 2,000m가 되고 천지에서부터 꼭대기까지가 거의 한 700~800m 되니까
이 꼭대기로 올라가면 천지를 볼 수가 없는데 이 천지 주변에도 한옥 마을들이 있습니다. 이 중국에는 그 논농사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중국 사람들은 논농사를 안 했는데 논농사를 하고 한옥집을 지어주고 된장찌개를 가르쳐주고 먹을 거를 해결해 준 게 우리 이제 한민족이 되는 거고, 이런 집도 우리 것을 가르쳐줘서 깨끗하고 청결하게 사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사실 건강하려면 따뜻한 집에서 살아야 되고, 바닥이 두 번째가 깨끗한 집에서 살아야 돼요. 이 지저분하면 질병에 잘 걸립니다. 그래서 신을 벗고 들어가는 깨끗한 집에서 사는 사람은 덜 먹어도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끗하고 따뜻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집이 바로 우리 한옥이 되겠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인문학 한옥에서 오늘 제가 서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다음 교시에는 지금 이 시대의 한옥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연세대학교 이현수 교수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한국현대한옥학회 저랑 공동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강은 현대한옥 설계 방법에서 한밭대학교 박수은 교수, 우리 현대한옥학회 이사분이시 강의를 하고, 제가 다음번에 그 건강건축으로서의 한옥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3강은 김성우 연세대학교 건축과 교수님이 가르치는데, 우리 한옥과 그 다음에 서양 건축을 비교해서 우리 한옥의 차별성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의 한옥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사실 북한은 우리랑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눠놔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은 말로는 통일해 놓고는 실제 통일을 위한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평양과학기술대학도 설계하고 거기 치과병원도 설계하고 연변과기대 교수를 했기 때문에 평양에 자주 김일성 종합대학 도서관도 리노베이션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정부에서 방해만 안 하면 좋겠어요. 방해만 안 하면, 도와주진 않아도. 근데 우리가 가면 뭐 교육받아라 뭐 하라, 당최 그거 시달려서 할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일부 문민정부 때는 우리가 많으니까, 야 우리 교수들 다 갈 수 없으니까 대사관에서 와서 강의해라. 이제 강의가 아니라 무슨 각서 쓰고 뭐 이렇게 교육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기대로 와서 그때는 했는데, 이제는 뭐 그것도 안 되게 돼 있죠. 근데 북한이 이런 민가가 아주 셉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학이라든지 민가학이라든지 전통건축이라든지 전통을 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 6.25 때 다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게 딱 맥이 끊기고, 우리 하던 사람은 현대하거나 아무래도 그 일제시대에 부역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맞는 바람에 이 전통 쪽은 거의 끊어져 버렸다고요. 근데 실제 전통은 그 북한에서 훨씬 더 강합니다. 이제 발해사, 고구려사, 학문적으로도 깊고, 온돌도 북한이 훨씬 더 연구가 깊습니다. 이제 북한은 우리가 나쁘게 보통 선전으로 인민대 학습당, 무슨 뭐 옥류관, 뭐 친선센터 이런 걸 쭉 보면 전부 다 한옥으로 돼 있어요. 물론 한옥이 아주 대규모죠. 우리는 한옥을 하면 독립기념관처럼 하거나 세종문화회관처럼 합니다. 독립기념관은 한옥 맛을 나게 좀 이게 하긴 했지만 한옥이라 보기가 좀 어렵죠. 세종문화회관도 사실 한옥의 특징인 이 석가래라든지 이 기둥이나 벽에 비천상 뭐 이런 걸 했지만, 뭐 그걸 한옥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사실 인민대 학습당은 폭이 이 150m, 깊이가 100m 되는, 높이 40m 되는 대규모 건물인데 한옥으로 다 지었다고요. 물론 그 한옥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옥으로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콘크리트로 지었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한옥하면 콘크리트 지면 이게 한옥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 우리 한옥 지원법에는 콘크리트 짓는 한옥은 한옥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자인을 배울 때도 이 한옥 디자인은 목조로 돼서 목조 디자인을 해야지 그 다른 콘크리트로 그렇게 하면 짝퉁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일부 그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통이 목조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석가탑, 다보탑 아시죠? 원래 탑을 나무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나무로 만들면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문드러져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돌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로 만들 때 다보탑이 돌 모양의 어떤 디자인이겠어요? 아니면 기와집 모양의 디자인이겠어요? 기와집 모양 디자인이죠. 다보탑은 아주 디자인이 잘 됐다고 얘기를 해요. 돌로 기와집처럼 만들었는데도 왜 그러겠어요? 디자인이 좋다는 것은 비례가 맞고 익숙하다는 얘기거든요. 뭐 나무 디자인 따로, 돌 디자인 따로, 쇠 디자인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익숙하고 편리하고 그게 품격 있게 보일 때 우리가 디자인이 좋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보탑은 충분히 디자인이 좋다 얘기를 하고 그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평양의 그 건물들은 다 누가 봐도 한옥으로 인정을 하고 그만큼 미적 감각이 있다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건물을 짓지 않고 있어요. 짓지 않는다기보다 못 짓고 있어요. 아까 한옥에 우리가 왜 다 못 사느냐 말씀을 드렸었죠. 이 전통하는 사람들이 전통 한옥이라 하면 이래야 된다 해가지고 목조, 기와 뭐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짓는다고요. 그 정한 것이 바로 조선시대 후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집은 조선시대 후기 집을 지어놓고 사는 거는 우리가 살아요.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산다고요. 조선시대에는 농경사회였었고 그리고 그때는 냉난방이 필요가 없는 시대였었고 그때는 전기나 설비나 수세식이 화장실이 없던 시절에 한옥이 어떻게 지금 지어가지고 살 수가 있겠어요. 전통 한옥하는 사람도 그렇게 지면 자기 마누라도 아마 도망가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한옥을 당연히 지었어야 되죠. 근데 그거를 만들지 않고 자꾸 전통은 불편해도 참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 이어져. 누가 참아? 자기 혼자나 참지. 그러니까 다 끊어지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한옥을 지어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학자도 안 해. 전통하는 사람들도 안 해. 그러니까 누가 해요?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처음 시작한 사람이 어디냐면 지금 전라도 한옥 마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학자도 아니야. 근데 나 한옥에 살고 싶어. 그래서 수세식 편서 집어넣어. 싱크대 집어넣어. 자기 편리하게 다 짓고 나는 한옥 모양이 좋아. 한옥 모양으로 하고 석가래는 그건 나는 해야 되겠어. 그럼 하고 기와는 플라스틱이나 철판 기와로 하는데 똑같아 보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전에는 플라스틱 기와나 철판 기와가 없었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만들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한옥집을 얘기할 때 흔히 한옥집은 못을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못 별로 안 쓰고 다 결구로 하니까. 그러면 쇠를 별로 안 썼다 그래요. 근데 쇠가 한옥집에 전혀 안 썼나요? 문고리, 돌적기 이거 쇠로 돼 있으니 나무로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시 쇠를 안 쓴 거는 비싸서 못 하나를 만들어도 다 때려서 만들어야 되니까 쇠를 안 쓴 거라고요. 지금은 쇠가 더 싸. 그럼 쇠를 당연히 써야 돼요. 쇠는 자연 재료예요. 나무도 자연 재료고 돌도 자연 재료고 그 쇠도 쓰고 나무도 쓰고 돌도 쓰고 철도 써야 되는데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조그만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방이 제가 살던 방도
그 8자. 그래서 38에 24에서 2.4에 2.4m거든요. 더 작은 방은 7자. 2.1m 방이. 지금 화장실만한 방에서 그 남자 5이 살았다고요. 벽에는 다 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면 저희 남자가 5인데 어깨가 이렇게 다니까 이렇게 누울 수가 없어요. 이게 누워서 못 자고 이렇게 모로 이렇게 자는데 움직이면 형이 발로 차 이제. 왜 움직이냐고 잘 때. 형이 이렇게 움직이면 다 따라서 둘째, 셋째 이렇게 움직이는 아마 제 세대에는 그렇게 많이 살았을 거예요. 특히 제가 58년 개띠아니 제일 인구가 많을 그때이기 때문에 우리 때는 오락이 만화책밖에 없었는데 만화책이 1권에서부터 5권, 10권이 있으면 큰형이 1권부터 항상 보고 둘째 형은 2권부터 보고 저는 항상 거꾸로만 왜냐하면 막내니까 1권부터 형이 딱 차지하니까. 근데 아마 제가 그래서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1권부터 보면 쫙 볼 수 있는데 끝에서부터 보면 이게 생각이 전혀 달라져요. 왜냐하면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만화책 빌리는데 끝까지 보는 거를. 환경은 비록 그랬지만 그런 그 작은 방에서 이렇게 같이 부대끼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한옥의 맛이죠. 지금은 집에 들어가면 문 닫고 딱 들어가 버리면 다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왜냐하면 다 막혀 있으니까.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가족 공동체도 또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잘 살릴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 한옥이고 마당이 있고 마루가 있고 거실이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옥은 그런 그 여러 명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이제 한옥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집에서 살고 싶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번 강의를 마치면 분명히 그런 집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대신에 끝까지 버티셔야 돼요. 지금 북한 얘기하다 갑자기 삐졌는데요. 북한 그렇게 해서 북한의 한옥을 제가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 남혜경 교수 지금 한국 국가한옥센터 그 위원이신 남혜경 교수가 한옥의 역사 기원 이걸 설명할 테고요. 그다음에 5강 할 때 5월 6일 날 5월 5일이 그 휴일이라서 5월 6일 한옥 조립 실습하는 실습을 하러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조도 만들고 황토방 만드는데 하루에 물론 그 다 할 수는 없지만 미리 준비를 해서 온돌반이 온돌 좀 미리 해놓으면 한옥반이 가서 이 목재를 결구를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게 그 대목장을 불러서 같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충북 진천에 있는 한옥구들문화원에서 하루 종일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완기 교수가 한옥의 구조와 특성 그리고 제가 한옥의 의미하고 5월 19일은 김항직 교수 명지대 국가한옥센터장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병현 교수가 5월 26일 이분도 지금 국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으로 하는데 친환경 설계와 시공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일은 친환경 한옥 답사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김기현 가옥, 정순 황우생가, 해미읍성 개심사, 홍성 엄찬 고택, 그다음 추사 김정희 고택 충청도에 몰려 있어서 한국과학기술대학 한국건축역사학회 이사인 김기주 교수랑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통문화 해설사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그 양반 한옥에 대해서도 공부를 쭉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강에는 친환경 전원주택에서 유상 전남대 우리 그 국제운동학회 이사 교수가 할 거고요. 마지막 그 한옥 역사 분류 특성
그 평가까지 해서 제가 마무리를 하면 수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답사도 하고 실습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면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그 시흥시에서는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업을 마친 다음에 그 개강 파티도 하시고 그 일부 모임을 구성하셔서 답사를 하거나 또는 실습을 할 때 시에서 답사하는 버스를 지원하거나 뭐 실습할 때 식사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그런 걸 하지 않는데, 우리가 굶고 할 수 없고 걸어 다닐 수 없으니까 뭐 차를 동승해서 갈지 빌릴지 식사는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이 다 그걸 짜셔서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한옥은 안 지어집니다. 한옥은 혼자 짓지 않아요. 품앗이로 해서 같이 지어야 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안 되면 한옥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분 조교님이 계신데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통 한옥이라고 할 수 있고 현대 한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새 나라에선 신한옥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전통 한옥이든 신한옥이든 현대 한옥이든 다 한옥이지 그냥 말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구별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리하게, 내가 건강하게, 내가 값싸게, 그리고 품격 있게 질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한옥이 되겠고, 이것이 이제 가면 우리 시대의 한옥이 되겠습니다. 요 한옥 짓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충북 진천연구소에 제가 직접 지은 건물입니다. 여기서 뭐 미리 선발대가 가서 불 떼서 하루 자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투자한 만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자보고 지어보고 생활해보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이 한옥집이나 황토방집은 업자가 이걸 하질 않습니다. 왜 업자가 안 하는 이유는 일단 돈이 안 남아요. 둘째, 이런 집들은 이 자연 재료로 하기 때문에 자연 재료로 하는 건 시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 재료로 하지 않고 화학 재료를 쓴 자재를 쓰게 됩니다. 그건 시공도 쉽고 하자도 없고. 근데 이런 시공도 짓고 하자도 없다 그래서 화학 재료로 쓴 재료를 쓰시겠어요? 여기 있는 건 다 화학 재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버리면 다 폐기물이 되고, 한옥집은 버려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집을 짓기를 원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집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혼자서는 못하기 때문에 품앗이로 해서 해야 됩니다. 목조는 물론 목수가 아니니까 못하시겠죠. 이렇게 보고 구경하고 한번 해볼 수는 있지만 이것도 품앗이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목수들이 다 매달려서 며칠씩 했는데 지금은 공장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다 만들어서 조립해서 갖고 와서 하니까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목수들이, 전통 목수들이 자꾸 현대화를 이렇게 조금 막고 있어서 문화재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랑강 앞에 있는 용산촌 마을인데요. 제가 이 마을을 한 수백 번을 다녔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근처에서 우리 윤동주가 달리던 그 해랑강 마을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해외 우리 한옥마을 답사도 구성해서 가세요. 제가 무료로 가이드 해드릴게요. 이런 데는 뭐 여행사 통해서는 죽어도 못 갑니다. 우리 학생들의 집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서 구경도 하고 진짜 한옥을 이렇게 살았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불행히 우리나라는 새마을 운동에서 다 없애버리고
박제된 민속촌이나 이런 것들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 실제 살고 있어요. 여기 가면 무주촌이라고 있는데 전라도 사람들만 딱 모여 살아서 1930년대 전라도 사투리가 유일하게 살아있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미 안 살아요. 무주촌도 있고 또 충청도 마을이 있어요. 그건 충청도 보은옥촌 사람들이 사는 마을인데 충청도 말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도 몇 번 오고 그랬지요. 이제 그 사람들은 딱 보존하려고 숨어서 그러니까 보존했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고 우리는 텔레비도 보고 뭐 이렇게 돼서 다 사라져 버렸죠. 경상도 마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을들에 가보면 말도 살아있고 문화도 살아있고 아주 재미있습니다. 우리 공자 마을은 산동성 그 곡부라고 치후에 가면 공자 마을이 있는데 공자 냄새가 거기 가면 하나도 안 나요. 우리 유교 이 사당을 가야 이제 공자 스타일이 남아 있는 거랑 똑같아요. 본토에서는 사라지고 다른 데서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이 한옥이 아주 멋지죠. 사실 저는 한강에 우리 그 한강에 무슨 섬? 노들섬인가요? 둥둥섬인가? 전에 만들었는데 이 예산에 꼭 10배가 더 들어갔어요. 요거 예산이 23억인가 밖에 안 들어간 겁니다. 둥둥섬은 230억도 더 들어갔어요. 이게 좋아요? 둥둥섬이 좋아요? 이거는 포항에 있는 영일대에 있습니다. 제가 설계를 하고 우리 대목장이 시공을 하고 바다 위에 한옥이에요. 그러니까 한옥은 원래 바다 위에 못 지어요. 왜냐하면 해풍 불고 바람 불어서 한옥은 바다 위에 지은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 현대 건축 기술이 있잖아요. 저는 현대 건축을 한 건축가예요. 제가 있는 북경공업대학에 그 2008년 배드민턴 올림픽 경기장이 있는데 그거 설계를 제가 해서 거기 아직도 교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현대적이죠. 여기 있는 기와가 똑같아요. 우리 기와랑. 그렇지만 시공 방법은 옛날 기와 방법으로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냐 해풍에 날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이 앙카를 박아 가지고 했고 이 주춧돌이나 이런 것도 앙카 볼트를 다 박아서 현대적 공법으로 이 피어 공법으로 한 겁니다. 기와는 구운 기와로 썼어요. 예. 그걸 기와를 맞출 때 그 조립을 할 수 있게 해서 밑으로 다 앙카를 박아서 뜨지 않게 했습니다. 앙카 볼트를 박아요. 이게 바다 위에 이렇게 쫙 되는데 포항의 명물이 됐죠. 이것도 포항시장이 강력하게 해가지고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공무원 그냥 일반인들이 했으면 죽어도 안 했죠. 이거 바다 위에 이거 할 생각도 안 했겠죠. 지금은 이 그 포항 영일대 해맞이 전망대가 명소가 됐습니다. 우리 한강에도 둥둥섬 이상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가 아니라 이런 집을 몇 개만 딱 지어놨어도 뭐 커피숍도 해도 되고 뭐 관광하는 것도 해도 되겠죠.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께 가장 세계적이고 가장 자랑할 만한 건데 지금 온돌방 이런 거 구경하려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진천으로 옵니다. 진천으로. 이번에 알래스카 니크넥 교수가 그 발굴한 알래스카 구들이 세계에서 제일 오래됐거든요. 현재. 그 교수가 구들 보러 우리나라를 왔는데 구들 박물관 전시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한국에 처음 왔어요. 근데 서울 들르지도 않고 인천공항에서 진천으로 직접 와서 진천에서만 이틀 자다 갔습니다. 그 지금 그 영국 스코틀랜드 에버딘 대학 교수인데 요번에 이제 거기 제가 가서 요번에는 제가 가서 만났어요. 지난번에는 저랑 협의를 하고. 그 남들은 우리 거를 그렇게 그 좋아하고 공부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 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한옥이 아까 전통, 현대, 신한옥 이 세 가지가 다 한옥이고 우리가 살기 편하고 우리가 보기에 좋고 우리가 살고 있으면 한옥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아파트도 한옥이다.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가 다른 나라 아파트랑 달라요. 왜냐하면 온돌이 있죠. 거실을 중심으로 또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땅에 있으면 한옥이지 뭐 별거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은 변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은 변합니다. 지난번 문화재 청장을 한 유웅준 청장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사 때 아이들을 위해서 피자를 올려놔라. 왜냐면 그 당시에는 가장 좋은 음식이 고기 산적이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며느리나 누가 오면 외식을 해라.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영상을 틀어줘라. 신의를 만들어 놓으면 그 신의를 누가 읽겠어요. 당연히 영상을 틀어줘야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당시에는 뭐 비디오도 없고 녹음기도 없으니까 사진도 없으니까 그렇게 신의를 썼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홍동백서를 지금을 왜 지키냐고요. 그 당시에는 좋은 과일, 가장 질병에 이길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 당시에는 가장 좋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좋은 것은 다르다. 그래서 한옥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현재 한옥을 우리가 짓고 살아야 됩니다. 현대 한옥은 그 전통을 많이 차용할 수도 있지만 현대적인 거에서 전통을 가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대와 전통을 골고루 섞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해맞이 전망대는 전통적인 그 형식은 갖고 왔지만 내부 디테일, 그 상세한 것은 콘크리트, 앙카 이런 걸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못했지만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법주사 팔상전은 석굴암은 그 당시 그 전에 없던 것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없던 걸 만들면 그건 전통을 깬 건가요? 아니지요. 그 시대에 새롭게 창조를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물들은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하고 진보해서 지금 시대에 맞춘 것입니다. 진천에 오면 보탑사라는 절이 있어요. 이거는 그 3층으로 된 탑이 절인 형태입니다. 신홍수 대목장이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획기적인, 가장 현존하는 가장 높은 목구조죠. 근데 아직 그건 분화제도 아니에요. 왜냐? 오래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건물이에요. 속은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속박물관은 이 보탑사보다 훨씬 못해요. 팔상전 뭐 이렇게 똑같이 복제한 걸 이렇게 모아놨어요. 왜냐하면 민속박물관이라 하면 과거에는 없던 용도잖아요. 용도 자체가. 그러니까 새로운 용도가 됐으면 새로운 용도에 맞는 건축 공간을 형성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새롭게 창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천연구소 집 짓는 모습입니다. 물론 기초는 콘크리트로 지금 다 하는 게 훨씬 편하죠. 돌도 콘크리트고 아니 돌이 자연돌이고 콘크리트도 돌입니다. 자연에도 콘크리트가 있어요. 대신에 콘크리트는 경화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경화할 때 라돈 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집 안에 쓰기보다는 집 바깥에 써야죠. 돌도 집 안에 우리 안 씁니다. 왜냐하면 돌은 이렇게 너무 차가우면 턱이 돌아가고 뜨거우면 디니까. 그래서 콘크리트를 쓰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집 바깥이나 기초는 써야 되고 장비를 당연히 사용해야지. 장비를. 그래야지 금방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전통이라고 전통적으로 삽질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설계도 컴퓨터로 다 합니다. BIM이라 그래서 한옥은 그런 곡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설계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한옥은 편하고 익숙하고 품격 있는 집이다. 막연히 한옥은 좋은 것이요 하고 돌아가려고 생각하면 끊기게 됩니다. 좋은 점이 무엇인지 현대적으로 어떻게 재창조할 것인지를 기억을 해서 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수용도 나쁘고 무조건적인 배타, 옛날 것은 나쁜 거다
옛날 건 좋은 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 나쁜 점을 개선해야죠. 전기가 필요하면 전기를 넣어야 되고 수세식이 필요하면 수세식을 넣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옛날에는 마루가 그 바깥칠해서 겨울에는 안 썼어요. 근데 겨울에도 쓸 수 있는 마루를 지금은 물론 만들 수 있죠. 그럼 마루 밑을 저기 그 안동 그 한옥 호텔에 가면 마루를 이렇게 드러내면 거기에 욕조가 있어서 이렇게 좌욕을 하면서 바깥을 볼 수 있게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편하고 익숙하고 친환경이고 품격 있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렇게 되면 가장 좋겠죠. 지금 너무 비싸 한옥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지면 싸져요. 왜냐하면 짓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그 나무나 자재나 이런 것들을 다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 대량 생산을 해놓으면 당연히 싸지죠. 아직은 그 단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구자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다음에 제가 한옥을 얘기할 때 이 한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거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불편해도 참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을 편리하게 하고, 편리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 기능적으로 편리가 아니라 편안하게 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서양적인 개념은 편리한 것만 하지만 우리는 편안한 것을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이 한옥은 푸맛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푸맛에 대해서 제가, 푸맛이는 여러분들의 구성원이 다양하잖아요. 푸맛이를 할 때 철칙은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는 푸맛이가 아니에요. 그건 지 좋아서 하는 거지. 푸맛이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둘이 가면 멀리 간다. 그리고 보는 환경에 따라서 항상 달라져요. 이게 할머니예요, 아가씨예요? 아가씨 손 들어보세요. 할머니 손 들어보세요. 두 개 다 보이나요? 역시 총명하시네. 그 턱을 보면 할머니가 되고 귀를 보면 아가씨가 되죠. 이 그림은 유명한 그림인데 이렇게 소통할 때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가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기지 마세요. 이건 아가씨야, 이건 할머니야. 우기지 마시라고요.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중국에 있는 민가 모습입니다. 제가 이 연구만 해가지고 이 연구로 학자도 되고 유명해지고 상도 받고, 이거는 누구도 연구를 안 하니까, 왜냐하면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거기 저하고 상 받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의대 교수인데 그 사람은 기생충 연구한 사람인데 재미나게 연변에 세 개의 기생충이 다 모여 있어. 다른 데는 다 기생충이 멸종돼 있는데 그쪽이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연구하는데 아주 좋죠. 그 민가 연구, 기생충 연구가 가장 활발해가지고 상등을 탔게 됐습니다. 요거는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 교재를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한옥 공동체. 예. 일단 우리가 이제 한옥반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데 혼자서 가기는 힘들어요. 같이 가세요. 같이. 혼자 가면 빨리 갈 것 같지만 못 간다고요. 같이 가시고, 여러분 뜻을 같이 하는, 한옥이란 뜻을 같이 하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같은 동자를 써서 동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힘이 세다고 잘 짓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이쁘다고 잘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수업이 곧 진행될 테니까 수업은 마칠 텐데 수업을 마치고 두 번째 수업도 마치면 바쁘다고 집에들 가지 마세요. 모여서 얘기하고 밥도 먹고 하세요. 그거 안 하면 한옥 못 짓습니다. 물론 바쁜 시간 쪼개서 오셔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어려우면 어려운 사람대로 밥 안 먹고 가는 사람은 벌금 내세요. 벌금. 그 참여를 안 하시면 못 짓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여기 시흥하고 상관도 없어요. 시흥에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한옥을 지으려고 왔고 한옥을 배우려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 반을 지키시려면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답사도 가는 것을 잘 조직해야 되고 실습하는 것도 잘 해야 되고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한옥을 질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